네, 2021년 12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 1조 원 벌고 6조 원 날린다? 물음표입니다. 무엇을 위한 호주 국빈 방문인가? 저희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12월 15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호주를 출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돌아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 대통령은 호주를 떠나면서 호주하고 우리하고 국교 맺은 지 60주년이거든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네. 그 다음에 호주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찬에 모신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캔버라는 수도죠, 호주에.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났다. 네. 캔버라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잖아요. 그 나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게 뭔지 실감나게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이 추위였다고 한다. 네. 51년 겨울 전투에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꼈죠. 네. 지금 사진을 쭉 보시면 호주를 떠날 때의 문 대통령 사진들입니다. 네. 상당한 성과. 호주가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네. 아마 이러한 호주 방문에서 가장 우리한테 인상적인 거는 바로 이겁니다. K9 자주포입니다.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고 있죠. 지난 12월 13일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법인이죠.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 1조 원어치를 호주에 수출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30문하고 이 자주포에다가 빨리 탄약을 보급해주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도합 45대를 판매하고 나중에 이제 비타 부속들이 가겠죠. 이 K9 자주포가 사실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자주포 시장, 수출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K9입니다. 2001년 터키에 처음 수출했다가 그 다음에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했습니다. 한국군하고 세계 수출된 거 포함하면 한 1700여 대가 생산됐죠. 이 하나 디펜스의 K9은 독일에도 유명한 자주포 회사가 있어요. 라인메탈사인데 거기서 판저 자주포를 만들죠. 이 판저하고 굉장히 경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K9은 아주 지금 세계 최고로 뽑히죠. 이 호주에서 대한민국산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외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호주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거는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은 초청하는 나라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식 의례를 다 치르는 겁니다. 호주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게 좋아서 갔을까요?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호주 수상을, 총리를 초청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한국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된 날,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이 있은 직후 문 대통령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국이 외교 대표를 보낼 것이냐라는 질문에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선수단은 보낸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다. 외교적인 보이콧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하고 있죠. 일본도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주는요, 중국하고 미국 이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 남중국해 대립이 심각한 건 아시죠? 그 이상으로 호주가 중국하고 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트럭에 들어가는 요소수 부족해서 난리를 치렀는데, 요소수 부족이 바로 호주하고 중국 대립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호주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니까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이 무역을 제재했어요. 근데 호주는 또 중국에 굉장히 많은 석탄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석탄 수출을 또 호주는 반작용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추워지고 있는 겨울인데, 중국은 석탄을 떼는 나라거든요. 아직도 난방을 석탄으로 많이 합니다. 발전도 그렇고. 석탄이 부족해지니까 겨울 넘기기 어려워지니까 석탄 사용을 함부로 못 쓰게 했죠. 중국에서는 석탄을 가공해서 요소수를 만듭니다. 그 요소수를 한국이 수입합니다. 요소수 생산을 못하게 한 거죠. 중국 내에서도 요소수가 부족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 호주하고 중국 다툼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대립하는 호주가 한국 대통령을 불러서 한국산 자주포를 수입하겠다고 계약을 한 날 부른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중전선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라는 요구를 부탁을 하려고 한 건데, 문 대통령은 딱 자른 겁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 발언 직후에 모리슨 총리는, 호주 총리죠, 한국은 양안 관계에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다.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중국이 오판하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영내에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반도의 자유와 안정을 중국이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로 보이죠.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고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호주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호주는 그거를 무릅쓰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죠. 자,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하나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생산하는 하나디펜스가 생산하는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우리는 K21이라고 하는 장갑차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호주 수출형으로 만든 게 레드백입니다. 지금 호주는 자주포에 이어서 장갑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400대 정도 수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가 거기에 맞춰서 만든 호주형으로 만든 게 레드백입니다. 지금 하나는 결승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자주포 시장에서 패배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이 도입 구매는 한 6조 원이 됩니다. 내년 초에 늦어도 결정이 되고 내년 말에는 계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 4분기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니까. 그러면 호주는 문 대통령을 초청한 거는 자기 돈을 들여서 1조 원어치 자주포 사주고 대중국 전선에 같이 좀 참여해달라라고 이렇게 권유하면서 그게 잘 되면은 6조 원어치의 장갑차를 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근데 문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장갑차 꽤 좋습니다. 호주가 한국 장갑차를 사줄까요? 독일 장갑차를 살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호주도 절대 바보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장갑차 시장에서 호주에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50조 규모의 미국 장갑차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가 계속 세계 시장을 먹어가야만 미국도 먹을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문 대통령은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종전선언을 해보려고, 중국을 건드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호주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국빈방문 초청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에 가는 종전선언 라인 그리고 친중 라인이 옳다고 보십니까? 호주는 그렇게 중국하고 경제가 친밀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 몇 달 안 남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킨 건지 흔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좋은 뉴스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